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청년층은 보통 이제 학력이 높고 정보에 대한 친숙도가 높기 때문에 사기에 당하는 쪽은 중장년층일 것이다라는 인식이 많은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2030 세대의 사기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기에 노출된 청년 세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금융 대장주의 지위를 놓고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영원한 라이벌 구도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부분에서는 신한지주가 계속해서 앞선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KB금융이 1년 만에 되찾았다라고 합니다. 비결은 자사주 소각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케어푸드 시장 관련된 얘기입니다. 케어푸드는 씹기 쉽고 삼키기 쉽도록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케어푸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식품업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사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갈수록 사기가 범죄와 집단화, 고도화, 지능화되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청년층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그 연도별 2030 세대 사기 피해자 추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20대는 3만 9천 명, 30대는 4만 6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매년 이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요. 2018년에 20대는 4만 7천 명, 30대는 4만 9,632명, 총 한 10만 명 정도의 그 청년 사기 피해자가 좀 발생을 했고요. 연령대별 사기 피해자 비중을 보시면요. 20대는 17.7%, 30대는 18.4%입니다. 40대, 50대, 60대와 비율을 보면 비율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청년층이라고 해서 사기에 잘 노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가 큰데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기존에 상당히 잘 알려진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수법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어서 학력이 높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상식이 풍부한 청년층도 사기에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좀 어색한 말투나 뭐 이런 중국 동포로 여기면서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고도화되면서 청년층을 쉽게 속이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법인 기관 사칭형 같은 경우 그 보이스피싱의 경계감을 갖고 있는 청년층이라도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그 벽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돈을 송금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당한 30대와 20대 이하 피해자 수는 61.6%에 당합니다. 그래서 청년형은 이 기관 사칭형에 가장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뭐 전화 연결이 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청년층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노출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교육이 부족해서라고 진단합니다. 특히 사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 사기에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청년층이 이제 사기 피해를 입을 경우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로도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계 기사를 통해서 어떤 사기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기 범죄 주요 사례를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보이스피싱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직장인 A씨는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수사관 사칭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런 비슷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물론 뭐 당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한번 좀 움찔하게 되는 경향은 있죠.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받지 못하는 전화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피싱 사이트에서 영장 발부 내역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사이트까지 조작을 한다라는 거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수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취업 사기입니다. 20대 구직자 B씨는 직장을 찾던 중에 주식도 함께 지급한다는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런 회사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제안 자체는 기본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취업에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에 일단 돈을 입금하고 말았고요. 전세 사기도 있습니다. 뭐 대학생 같은 경우 자취와 원룸을 찾던 중
중 시세보다 저렴한 곳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빛이 많은 깡통 전세였다라는 겁니다. 사기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사기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계 기사를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이 사기에 빠지는 이유, 주요 이유를 이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사회적인 경험 지식 부족 그리고 절박한 처지의 악용을 들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판사도 있을 정도로 사기는 학력과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젊은 층은 학력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사회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노출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절박한 처지의 악용입니다. 지금 청년층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역시 이제 취업이겠죠. 그래서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취업을 시켜줄 테니 일정 부분의 돈을 내라라는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쉽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피싱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그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요. 운이 좋으면 피하는 것이고 완벽히 회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평균보다 높은 이상한 이익에 대해서는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일반론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국가 차원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죠. 국가가 사기 집단을 엄벌할 필요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살인이나 폭력 같은 중범죄는 상당히 형량이 높죠. 하지만 금융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낮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조직들이 판을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결국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조직 전담반을 만들거나 청년층에 대한 그 보이스피싱 회피를 위한 교육 등이 꾸준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대장주를 놓고 이제 싸우고 있는 신한지주와 KB금융인데요. 최근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KB금융이 신한지주를 앞서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의 시가총액 추이를 보시면요. 2019년에는 신한지주가 KB금융보다 시가총액이 확실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 역전이 됐죠. 그래서 KB금융 시가총액이 19조 9,172억 원으로 신한지주의 19조 6,793억 원을 약 2,500원 정도 이제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익으로 보면 여전히 신한지주가 높은 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KB금융이 신한지주보다 연간 순이익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그 부분이 역전이 됐죠. 2019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신한지주가 KB금융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때문에 시가총액이 언제든 다시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KB금융이 이제 시총 1위의 지위를 찾았던 가장 큰 이슈는 자사주 소각이었습니다. KB금융은 작년 12월에 1,000억 규모의 자사주 230만 주 소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 지주사로서는 최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시중에 그 풀린 주식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존의 한 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신한지주 역시도 자사주 소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이르면 이달 최소 500억에서 최대 3,5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KB금융 이외의 은행주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꾸준하게 그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도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펀드 환매라든지 이런 부분의 라인 부분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서 금융업의 신뢰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은행업은 좀 어려운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번 주 금요일 금통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늘어나거나 이주열 총재가 비둘기적인 언급을 하면 은행주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통위에 대한 결과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케어푸드 시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기업들이 케어푸드에 앞다퉈 진출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케어푸드는 씹기 좋거나 삼키기 좋게 만든 식품을 의미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케어푸드입니다. 사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식감도 좋고요. 삼키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이빨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노년층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그
노인들이 주 소비층인 고령 친화식품, 실버푸드, 즉 케어푸드 시장 규모는 올해 2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케어푸드 시장은 앞으로도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 2017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기면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케어푸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들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케어푸드는 꼭 노인만 섭취하는 건 아닙니다. 뭐 어린 아이라든지 아니면 산모도 그 케어푸드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고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신세계 푸드는 그 연하식 브랜드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연하식이라는 것은 그 근육이 약해져서 연하, 즉 음식을 삼키는 행위가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지 밸런스라는 그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요. 소불고기 무스나 닭고기 무스 등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식품업계가 이제 경쟁 심화에 노출되면서 성장 동력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으로 케어푸드가 떠오를 수 있는 만큼 각 식품 업체들에 대한 노력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케어푸드 시장은 작년 미국 시장 약 30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신생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고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식품 업체들이 케어푸드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미중 간 1단계 최종 협상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에 안도감이 반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증시를 이끌었었던 주요 동력 중에 하나가 미중 1단계 협상 서명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서명이 최종적으로 됐다는 것은 기대감이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될 2단계 협상 내용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